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저번 시간에 요 얘기를 했었어.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서울 시민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하냐? 서울 시민일 필요가 있냐? 아니면 서울 시민인 거 가지고 충분하냐? 그러니까 필요한 여러 개 중에 하나냐?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냐?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냐? 서울 시민이. 아니면 서울 시민만 되면 무조건 다 대한민국 국민이냐? 충분하냐? 서울 시민만 되면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충분하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충분하네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게 수학적으로 박히면 충분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지금 충분 필요는 아주 뭐라 그래야 돼?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문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이거는 좀 그렇다고. 그렇다고. 거꾸로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다 서울 시민이냐?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서울 시민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무조건 다 서울 시민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 국민을 필요만 있는 거니까 필요한 조건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항상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잘 보세요. 여기에 서울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크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더 커? 서울이 작고 대한민국이 크고 포항관계가 들어있죠. 포항관계가 있을 때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것은 무조건 충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게 좁구나. 서울 좁잖아요. 포항관계 안에서. 대한민국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좁은 것은 넓은 데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것은 무조건 다 참이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참이잖아요. 이렇게 정방향이 참인 것을 사람들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범위로 얘기하면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게 바로 항상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반대로 대한민국은 넓잖아요. 넓은 데서 포항관계에서 따지는 거야. 서울 시민은 좁잖아요.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넘어오는 건 무조건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팁을 하나 드린다면 좁은 곳에서 살다가 제가 예전에 혼자서 맨 처음에 독립할 때 7평짜리 반지하에서 살았거든. 그러다가 제가 17평짜리로 이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좁은 데 살다가 넓은 데로 가니까 정말 공간이 엄청 충분했거든.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다니까 너무 행복해서 정말. 그런데 넓은 데 살다가 갑자기 좁은 데로 이사를 가잖아요. 넓은 데로 살다가 좁은 데로 이사 어떻게 하면 돼요? 보통 구속되면 그렇게 되죠. 넓은 데 살다가 좁은 데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딱 깜방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안에 좁은 데 살면 좀 많이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좀 여러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판정법 이거를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할까? 범위에 의한 판정법. 범위에 의한 판정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걔를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자?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간다. 좁은 데 넓으면 충분해 이렇게 가시면 되고 넓은 데 살다가 좁은 필요해 이런 느낌으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뭐라고? 시작. 충분 조건. 넓은 곳은 좁은 데로 가기 위한 무슨 조건? 시작. 필요 조건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따지는 것 중에서 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참인 방향으로 따지는 게 있어요. 참인 방향에 의한 판정법. 그러니까 판정법이 두 개인데 조금 전에는 범위로 갔지만 이번에는 참인 방향. 제가 조금 전에도 살짝 언지를 드렸지만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건 무조건 다 참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정방향이 참이잖아요.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이 되고 참이잖아. 이렇게 정방향이 참일 때를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울 시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만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는 참이니까 이렇게 역방향이 참이잖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울 시민이다는 거짓이지만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참이잖아요. 이렇게 역방향이 참일 때를 사람들은 필요 조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정방향이 참인 걸 뭐라 그런다고 시작? 충분 조건. 아무래도 정방향, 역방향 중에서 정방향이 좀 메인의 느낌이 들지. 그리고 충분히는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들고 얘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메인끼리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방향이면 충분. 좀 약간 역방향 그러면 약간 좀 메인이 아닌 느낌이잖아. 서브의 느낌, 비주류의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비주류의 느낌인 필요 조건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참인 방향에 의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고. 잘 보세요. 잘 봐봐. 간단하게 내가 끝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이렇게 얘기해.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게 바로 충분 조건의 정의야. 얘가 좁고 얘가 넓지? 정방향이 참이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충분 조건의 정의인 거야. 무슨 방향이 참일 때 시작. 정방향이 참일 때. 그리고 역방향이 참일 때를 역방향이 Q이면 P이다. 얘가 참일 때를 역방향이 차일 때는 P는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무슨 조건 시작?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필요 조건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필요 조건의 뜻이에요. 역방향이 참일 때 P는 Q이다 해서 역방향이 참일 때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시작.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하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랬을 때 정방향이 참이면 정방향이 참이면 뭐라고 시작?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원래 정의예요. 따라서 양방향이 다 참이면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잖아요. 그러면 정방향이 참인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충분 조건이라 그런다 그랬고 역방향이 참인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필요 조건이라 그랬다 그랬으니까 정방향과 역방향이 다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죠. 왜 그러냐면 정방향이 참이니까 충분 조건 되는 거고 역방향이 참이니까 필요 조건도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양방향이 다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 그러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약속한 거예요. 원래는 충분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다 될 것 같지만 그냥 사람들이 약속했어요. 충분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 시작?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조건은 세 가지인데 충분 조건은 정방향이 참인 걸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고 역방향이 참인 걸 필요 조건이라고 그러고 정방향과 역방향이 다 참인 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시작?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는 뭐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방향이 참인지를 봐. 역방향이 참인지를 봐. 그래서 정방향만 참이면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안 되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고 역방향만 참이고 정방향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정방향이 거짓이니까 충분 조건은 안 되죠. 근데 역방향이 참이니까 필요 조건은 되잖아. 그럴 때는 사람들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양방향이 다 참이다 그랬을 때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니까 이럴 때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양방이 다 거짓이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승재는 강아지 이기 위한 강아지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양방향을 다 봐서 정승재는 강아지이다 거짓이죠. 강아지는 정승재이다 거짓이잖아요. 양방향이 다 거짓일 때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것이 시작?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참인 방향을 가지고 따질 때는 뭐는 뭐이기 위한 참인 방향을 가지고 따질 때가 있고 범위에 의해서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참인 방향을 따질 때는 정방향이 참인지 거짓인지 살펴보고 역방향 그러니까 두 번 다 봐야 돼요. 역방향이 참인지 거짓인지 봐서 두 개 다 참이면 뭐라 그러고요? 필요 충분 조건. 정방향만 참이면 이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고? 충분 조건. 역방향만 참이야 반대로. 역방향은 참인데 정방향이 거짓이다 이럴 때는 뭐라 그러시죠? 필요 조건 이렇게. 둘 다 거짓일 때는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수학적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연수인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x제곱 1인 것은 x 이퀄 마이너스 1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이렇게. 제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따지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두 가지. 하나는 뭐야? 범위. 하나는 방향.
참인 방향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참인 방향으로 따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인 것은이 여기 있고 이기 위한이 여기 있잖아요. 이 상태로 정방향이 참인지를 보고 역방향이 참인지 거인지를 두 가지 다 따지는 거라니까 지금처럼. 그럼 정방향이 참인지 볼까요? x제곱이 1이면 무조건 x는 마이너스 1이야? 거짓이잖아. 왜? 1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라 그랬어요. 100% 참일 때만 참이에요. 거짓이죠. 왜? 제곱해서 1이라고 해서 무조건 x를 마이너스 1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거짓. 그럼 역방향은 뭐냐? x가 마이너스 1이면 제곱하면 1이야? 맞잖아. 제곱하면 1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방향 거짓이니까 충분 조건 안 되죠. 역방향은 참이니까 필요 조건 되죠. 이럴 때를 길게 얘기하면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느냐? 필요 조건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간단하게 처리할 때는 쟤는 제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내가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다고.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요. 10년 전에 이렇게 가르쳐. 아주 유치하게. 위에가 이게 X고 얘가 동그라미면 필요 조건. 이렇게. 필요 조건. 이렇게 옛날에 가르쳤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뭘 따지자? 정방향과 역방향을 따지면 된다. 또 뭐 해볼까? XY는 실수예요. XY가 0보다 큰 것은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이게 AND야. 이거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충분한가? 필요한가? 잘 느낌이 안 오지? 수학적으로 나왔을 때 느낌이 안 온다니까.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양방향 다 보라니까? 참 거짓을. 여러분, 곱해서 양수면 무조건 둘 다 양수예요? 거짓이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음수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둘 다 양수면 무조건 곱해서 양수야? 맞잖아 이건. 그럼 정방향 거짓이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 못하죠. 하지만 역방향 참이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다? 시작.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어떻게 가르쳤다고? 필요 조건이. 이게 바로 뭐에 의한 판정법? 참인 방향에 의한 판정법이다. 뭐이기 위한? 참인 방향에 의한 판정법이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해볼까요? 잘 봐요. X, Y 모두 유리수인 것은 X 더하기 Y가 유리수이기 위해. 점점 어려워지잖아. 그치? 이게 충분한지 필요한지 말 뜻으로 잘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따지면 된다고? 양방향을 다 따지라고. 양방향을. 양방향. 일단 정방향 먼저 볼까요? 두 개 모두 다 유리수면 더하면 유리수예요? 오케이! 두 개 모두 다 유리수면 더하면 유리수죠. 더하면 유리수잖아. 유리수야 유리수니까. 거꾸로 두 개 더해서 유리수면 다 유리수야? No! 발레를 드세요. 얘가 루트 3,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더하면 0이니까 유리수 맞죠? 하지만 각각은 다 유리수예요?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됐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정방향이 참인 걸 뭐라 그런다고? 충분 조건은 되는 거고 역방향이 거짓이니까 필요 조건은 안 되죠. 이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쓰자? 시작.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있다는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유치해라. 어떡하니 내가? 유치한 정승재. 충분 조건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었다고. 그러니까 정방향이 참인 걸 뭐라 시작? 충분 조건. 역방향이 참인 거를 필요 조건. 근데 하나만 될 때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하나씩을 얘기해주면 된다. 세변의 길이가 같은 것은 그 삼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은 정삼각형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을 물어봤어요? 자, 갑니다. 최민조 교님. 갈까 우리? 가자. 어디 가고 싶어? 수학의 세계로. 수학의 세계로 가자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아. 정방향. 정삼각형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으면 정삼각형 맞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 거꾸로 가자. 정삼각형은 무조건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네. 따라서 정방향이 참이니까 뭐가 된다? 충분 조건도 되고 역방향이 참이니까 뭐도 된다?
필요 조건도 된다. 이럴 때를 말하면 뭐라 그러지? 시작.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결국은 필요 충분 조건은 양방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니? 좌우가 동치일 때를 사람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방이 다 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두 개가 같은 놈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삼각형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삼각형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이거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승제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정방이 역방이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 범위에 의해서도 따질 수 있다 그랬는데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갈 때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는 거는 필요 조건. 근데 두 개 완전 똑같잖아요. 그럼 뭐야?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범위에 의해서도 따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천천히 하세요. 급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몇 번? 2번. 예제 1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예제 1번 안 해요? 왜? 예제 1번 안 했습니다. 하다 말지도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제 1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 P와 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4의 약수인 것은 4의 양의 약수인 것은 8의 양의 약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죠? 나 어떻게 따져?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범위, 하나는 참인 방향. 뭘로 따져볼까? 참인 방향 먼저 한번 따져볼까요? 범위를 볼 수 있으면 범위가 제일 쉽긴 해요. 근데 일단은 참인 방향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해봐. 채민 쪽이 잘 봐. 4의 양의 약수면 무조건 8의 양의 약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잖아. 8의 양의 약수면 무조건 4의 양의 약수인가? 거짓이잖아. 예를 들어서 발레 8 같은 거. 8은 8의 약수지만 4의 약수는 아니니까. 이게 무슨 조건이라 그래, 채민조 교님? 그래요. 이런 걸 사람들은 충분 조건. 끝. 이렇게.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아니면 이렇게 참인 방향 싫어. 이럴 땐 뭘로 해도 돼? 범위가 더 쉬워요, 사실. 아예 얘 진리 집합을 만드는 거지. 집합으로. 어차피 범위로 따질 수 있으니까. 포함관계를 보자 이거지. 4의 양의 약수 다 불러봐. 시작. 1, 2, 4. 불러봐. 시작. 1, 2, 4, 8.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좁잖아요. 넓잖아요.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갔으니 좁은 데 살다 넓은 데가 아유 충분해라. 시작. 충분 조건. 이런 느낌. 마찬가지로 2번을 볼 텐데요. 2번도 뭘로 갈까? 범위로 가자고. 범위로 가자고. 진리집합 만들어봐. 이게 뭐야? 마이너스 1도 되고 1도 되는 거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는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잖아요. x값은. 그럼 여기는 두 개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여기는 넓잖아. 여기는 좁잖아. 넓은 데서 다가 어머 철컹철컹. 뭐가 필요해요? 사식도 필요하고 면회도 필요하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건인데 시작. 필요 조건. 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아이고 잘하네. 진짜 잘하네. 아니면 무슨 방향도 되니까 참인 방향으로도 한번 체크해보지.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실전에서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가자. 정방향, 역방향 갑시다. 정방향부터 갈게요. x의 절대값이 1이면 절대값이 1이면 무조건 1이야? 아니. 말도 안 돼. 절대값이 1이라고 무조건 1이야. 마이너스 1 같은 거 있잖아. 거꾸로 1이면 무조건 절대값. 당연하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따져도 된다. 됐습니다. 예제 2번으로 가시죠. 마찬가지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가도록 하지요. 1번 뭘로 갈까? 범위로 가자. 좌변은 P는 1밖에 없어. 우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나 돼. 그럼 여긴 좁고 여긴 넓잖아. 좁은 데 살다 넓어. 어휴 무슨 분하다. 충분하네. 이렇게. 2번은 뭘로 갈까? 마찬가지로 범위. 아예 부등식이니까 여러분. 범위를 아예 가르쳐주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바로 P라는 진리집합. Q는
1보다 크다. 이게 바로 Q란. P는 Q이기 위한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갔네. 넓은 데다 필요해. 필요해요. 필요 조건. 디귿. 이거는 여기서 X는 뭐밖에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는 X는 뭐야? 플러스. 똑같네? 정승제는 정승제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충분 조건. 그래서 맨 마지막 필요충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이 필요충분 조건은 여러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어디서 많이 해? 정치인들이 많이 써요. 정치인들이 뭐 저를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신다는 것은 제가 국회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제가 국회에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국회에 가면 우리나라는 초인류 국가가 된다. 참. 그치? 거꾸로. 초인류 국가가 되려면 정승재는 무조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것도 참이라는 얘기니까 오만의 극치죠. 그쵸? 완전 오만의 극치. 그렇게 얘기하는 후보 있으면 뽑으면 돼야 안 돼요? 수학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자, 좋아요.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좋아요. 여기는 예제 2번이었습니다. 됐지? 자,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볼 텐데. 예제 3번부터는 또 완전 새로운 이야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 증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참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사람들은 증명이라고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 단원에서 살짝 보고 들어가려고 그래. 그 중에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게 될 증명. 대우를 이용한. 대우 명제라고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어차피 동지라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이런 거.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이런 거 공부하게 되고요. 또 하나 또 공부하게 되는 게 뭐 있냐면 귀류법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귀납법이라는 것도 배우거든요. 수학적 귀납법.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귀인데 귀류법이래. 이게 이제 간접 증명법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야.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한 번 정도 설명을 들어볼 만해요. 깔끔하게 제가 여러분 또 저 정승재잖아요. 정승재답게 깔끔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그냥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될 것 같아? 했잖아 이미. 대우가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얘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그랬는데 대우 명제를 찾는 거죠. 얘는 전제 조건이니까 이면을 기준으로 얘랑 얘의 자리를 바꾸면서 각각 부정해 주면 돼요. 얘는 전제 조건 그대로 쓰는 거야. 자연수 n에 대해서 대우 얘기해 보세요. 이면을 기준으로 뒤에 거를 부정하면서 앞으로 보내봐. 시작. n이 짝수가 아니면 n 제곱도 짝수가 아니다지. 됐지? 근데 어차피 지금 자연수 세계에서 짝수 아니면 무조건 다 뭐야? 홀수니까 이렇게 써도 돼. 원래는 짝수가 아니면 그래야 되겠지만 자연수 세계라는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자연수에서 짝수 아니면 무조건 다 홀수거든요.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얘가 참임을 보여주면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 증명하기 쉽고 얘는 증명하기 어려워. 왜? 제곱한 게 짝수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힘들거든요. 보여주기 힘들어서 차라리 대우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게. 그럼 얘를 지금부터 증명할 때인데 n이 자연수일 때 어떻게 증명하냐? 일단 n이 홀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홀수라는 것은 2의 배수보다 1 큰 수라 그래도 되고 2의 배수보다 1 작은 수 그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n이 말하기에 자연수야. n이 말하기에 자연수면 이 n은 무조건 다 뭐예요? 시작. 짝수죠. 왜? 짝수라는 게 2의 배수니까 n에다 2를 곱하면 n이 1이라 그러면 얘는 2가 되고 n이 2가 되면 얘는 4가 되고 6이 되고 8이 되고 10이 되는 거니까 2n이 바로 짝수고요. 아니면 짝수보다 1 큰 수는 당연히 홀수겠고 아니면 짝수보다 1 작은 수도 당연히 홀수겠죠. 그런데 얘를 홀수 전체 집합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n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왜 그러냐면 n이 0이면 얘는 드디어 1이 되잖아요. 만약에 n을 자연수라고 보면
n은 1부터 시작할 테니까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얘는 3이 돼서 1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 3, 5, 7, 9 이렇게 갈 테니까. 그래서 보통 홀수 전체 집합을 n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 2n 플러스 1 이렇게 놔도 되고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놔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홀수 전체 집합, 1부터 시작하는 홀수 전체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때는 n이 무슨 수시죠?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는 거고 왜? 0이 돼야지만 얘가 1을 만족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는 0 되면 오히려 안 되죠. 얘는 음수의 세계니까 자연수의 세계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시작. n은 자연수 이렇게 얘기하면 홀수 전체를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나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모두 다 홀수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아니 너무 당연해. 이게 짝수니까. 이게 짝수니까. 짝수보다 1 크면 당연히 홀수죠. 짝수보다 1 작으면 홀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홀수라는 것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 이거를 왜 내가 갑자기 얘기하냐면 n이 홀수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 2k-1 단 k는 무슨 수?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모든 홀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물론 2k 플러스 1로 나와도 되고 2k 마이너스 1로 나와도 되는데 지금 2k 마이너스 1로 놨을 때는 k는 자연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돼요. 왜? k가 자연수란 건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니까 얘가 1이면 이 전체는 뭐야? 1. 얘가 2면 전체는 뭐야? 3, 5, 7, 9 이렇게 나갈 테니까 모든 홀수를 다 표현할 수 있구나. k가 뭐가 되면? 자연수가 되면 모든 홀수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일단 n이 홀수라는 이 말을 n을 2k-1이라 하면 이렇게 출발하자 이거지. 이게 지금 증명 시작된 거야 얘들아. 어? 증명 한 번만 봐도.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고등 예비과정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시험 대비하기 위한 과정은 아니야. 절대 이걸로 내신시험 대비 안 된다 그랬지. 어? 그치? 그래서 딱 요 정도 느낌. 고1 학생들은 이걸 보시면 안 되고 고3 학생들이나 고2나 중학생들이 보는 강좌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요 부분 공부할 때는 딱 요 느낌 요것만 살짝 저랑 똑같이 책 덮고 한번 직접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금방 될 거예요. 자, n이 홀수이면 이거 어떻게 놨다고? n을 2k-1이라고 놨다. 그때 n제곱이 홀수란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n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n제곱을 한번 구해보자. 근데 n이 2k-1이라 그랬으니까 걔를 제곱하면 되잖아. 그렇죠? 2k-1을 제곱하면 한번 전개해볼까? 2k-1을 한번 제곱해볼까? 2k 제곱하면 4k 제곱 이렇게 될까? 2짠짠 하면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맞아?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잘 봐요. 얘가 짝수야. 선생님 얘가 짝수인가요? 짝수지 이거 짝수잖아. 왜? 4의 배수잖아. 왜? 4로 끌어내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까. 여러분 k가 뭐야? 자연수. 자연수 제곱해도 뭐야? 자연수. 여러분 자연수에서 자연수 빼면 어때? 그냥 자연수에서 자연수 빼면 정수죠. 아니 예를 들어서 자연수에서 자연수 빼면 음의 정수가 나올 수도 있고 자연수에 자연수 빼면 여전히 자연수일 수도 있죠. 자연수는 양의 정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수에 자연수 뺀다 그러면 정수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k 자체가 자연수다 보니까 자연수는 제곱한 게 더 커 그냥이 더 커. 그럼 안 되지. 1을 제외하고는 제곱한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양의 정수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리 작아봤자 0이에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는 1의 제곱이랑 1이랑 같으니까 그때만 0이고 k가 2부터는 얘는 자연수라고. 그러니까 0 아니면 자연수인데 얘가 자연수면 얘는 무조건 짝수고 짝수에다 1 더하면 홀수죠. 얘가 0이 된다 손 치더라도 얘가 0이 되는 순간 뭐라고? 0이 된다 하더라도 k가 1이더라도 거기다가 4 곱하면 0인데 1을 더했으니까 이 전체는 다시 1이니까 또 홀수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n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다음에 가로 열고 시작. 증명까지 이렇게.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그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건 증명하기 쉽다. 뭐는 어렵지만 이건 어렵지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건 증명하기 어려운데 왜? 제곱부터 시작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이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왜? 원래 주어진 명제랑 대우명제랑은 항상 뭐니까? 그렇지, 동치니까. 이렇게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 그랬어 내가? 기류법. 이것도 증명법인데 이게 간접 증명, 직접 증명이 안 될 때 많이 써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무리수가 뭔지 알아? 무리수가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제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 4, 1, 4, 1, 4, 1, 4 이건 순환소수라 그러잖아요. 이 순환소수는 순환마디를 보고 막 순환되는 걸 구라고 쓰고 그래서 분수로 바꿀 수 있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사람들은 유리수라 그러니까. 순환하면 무조건 유리수예요. 그럼 무리수는 뭐냐? 무한소수이긴 무한소수인데 순환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순환을 안 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사람들은 무리수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예 정의예요. 다시 한번. 무리수의 뜻이 뭐라고? 다 같이 얘기해봐. 시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 그래.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루트 2가 무리수거든요. 임을 증명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증명하라는 거지. 내가 옛날에 실제로 걔 이름 종범이었던 것 같은데 김종범인가. 야, 걔가 지금 몇 년생이지? 한번 내가 잠깐만 생각해 볼게. 90년생일 것 같은데 걔가. 90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야? 30살이고. 걔가 30살이 됐구나. 걔가 중학교 3학년일 때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학원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휴가 나와가지고 제가 중3을 커버할 때가 있었는데 중3반에 딱 들어가서 내가 이 유리수 무리수 루트 뭐 할 차례니 했더니 루트 할 차례라 그래서 중학교 설명 이거 루트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일단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이니까 1시간만 난 때우면 되거든. 어차피 내 수업은 아니니까. 야, 이 지금 무리수라는 거는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루트 2를 보면 이게 1.414, 213 이렇게 순환 안 하거든. 계속 이렇게 규칙성 없게 나가거든. 그랬더니 종범이라는 애가 저 뒤에서 해봤냐고. 해봤냐고. 막 이래 혼자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선생님 해보셨어요? 뭐를? 아니 순환하는지 안 하는지 해봤냐고요. 막 이래. 아주 아니 안 해봤는데 걔 말이 일리가 있어. 얘가 순환하면 유리수죠. 근데 몇 번째 마디부터 순환해야 돼요? 그거는 1억 번째부터 순환할 수도 있거든. 언제 순환할지 모르거든. 좀 기다려봐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 얼마나 기다려보셨는데요. 얘가 순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생님 봤냐고요. 이거 어디까지 해봤길래 나중에 뭐 2억 번째 순환할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순환할 수도 있는데 이걸 순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무리수라고 얘기한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기억한다니까. 아니 내가 그 종범이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종범이. 아주 너 앞으로 너 앞으로 13년 후에 EBS를 봐. 그때 내가 너 이름을 얘기하면서 증명을 해줄 때.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니네는 지금 알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면 안 되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놀자 이거지 나랑. 아무튼 그러잖아요. 그랬었던 기억이 나. 나한테 뭐라 불렀냐 맨날. 나한테 뭐라 불렀지? 그러니까 놀자.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좀 그렇잖아. 나한테 뭐라 그랬지? 내가 그 이등변 삼각형은 뭐 두 변의 길에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거짓 막 얘기했었나. 아무튼 뭐 남자는 뭐
뭐고 여자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걔는 나를 항상 남자라고 안 하고 수컷이라 그래요. 아무튼 날 짐승으로 아무튼 난 걔 종범아 지금 결혼했겠지 그지? 결혼했을까? 종범이었나? 얼굴도 내가 지금 기억하거든. 중학교 3학년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그렇게 놀고 싶어서 막 나랑 장난치고 싶어서 막 그랬었던 기억이. 아무튼 종범이의 말에 따르면 해봤냐고요?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종범이 말이 맞아요. 직접적으로 얘를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유리수라는 세계에서 얘를 찾아보는 거예요. 얘를 유리수의 세계에서 확 찾아와. 없네 얘가? 그럼 얘 어디 있어요? 무리수에서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증명 끝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 반대됨 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응? 여기에 반대됨에서 찾아본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가정을 부정하는 거야. 이 결론을 부정한 거를 가정해 보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그랬는데 귀류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를 부정한 걸 가정하는. 그러니까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면 이렇게. 이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의 세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그럼 얘 어디가 있어? 무리수에 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근데 유리수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A분의 B 이렇게 분수 형태로 단 A와 B는 서로소인 정수 이렇게 가거든. 서로소인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 서로소라는 건 뭐야?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약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수를 사람들은 유리수라 그러면 유리수라 그러니까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한다 그러면 루트 2를 뭐라고 넣을 수 있어? A분의 B라고 넣을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단 A와 B는 서로소인 정수. 그러니까 기약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유리수라는 거예요. 서로소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걸 사람들은 기약분수라 그러죠. 옛날에 배웠는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분자는 대각선을 곱한 것 같으니까 한번 봐봐. 재밌어 이게. 루트 2a지. 내가 이거를 군대에서도 했었는데. 내가 이거 보면 딱 한 두 가지 추억이 기억나. 군대에서 내가 1병 때인가? 2등병 때 보통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그 고참들이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이래. 당연히 대부분 다 학교 다니다 왔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애들 가르치다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어디서 가르쳤냐 그래서 내가 학원에서 애들 가르쳤다 그러니까 무슨 과목 그래서 수학 그러면 수학 잘해? 아니 뭐 잘한다기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나중에 1병 때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나 2달 고참 이름이 복현철인데 복현철! 실명 토크 복현철인데 이 성 되게 특이하죠. 이 복형철 상병이 나 1병 거의 말 때인데 이제 고참 다 없을 때 우리 둘만 있을 때 야 승재야 너 옛날에 수학 가르쳤다 그러지 않았냐? 그랬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러더니 루트위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줄 알아? 이러는 거야. 아주 딱 집어서. 그래서 내가 그거 되게 유명한 증명 얘기라고. 그러니까 해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정말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그랬던 기억도 나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믿더라고. 오 그러면서 그러네 막 이렇게 믿었었던 기억이 나.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은 보통 학원 강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법 강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없겠구나. 이미 나는 적폐구만. 그치? 나는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옛날. 근데 제가 불법이 아니에요. 고용인, 그 학원의 고용인 학원 원장이 불법인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불법 아니야. 그걸 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잖아. 그래서 딱 걸리잖아, 경찰한테. 그럼 여러분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술 판매하는 사람이 처벌받죠.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청소년 보호법일 거예요, 아마. 보호를 안 해준 거니까, 술을 함부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생 보호, 대학생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치열한 학원가로 나를 내보낸 그 원장. 그래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불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 학원은 불법이었지. 아무튼 내가 그 얘기 왜 하지 지금? 잘 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거라니까 이게. 아니 루트위를 유리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유리수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걸 양변을 제곱해봐. 그럼 2a지. 그럼 봐봐. B가 지금 정수인데 제곱했더니 뭐야? 시작. 제곱했더니 뭐야? 짝수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뭘 증명했어요? 제곱해서 짝수는 원래 것도 짝수라며. 여기. 제곱해서 짝수는 원래 것도 짝수라며. 그러니까 이쪽 봐. 제곱해서 짝수니까 B 제곱이 짝수잖아. 왜 2의 배수니까. 따라서 B 제곱이 짝수이고 따라서 B도 시작 짝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맞지? 따라서 B가 짝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짧아. B를 2K라고 넣을 수 있고 이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을 거야. 2K를 제곱하면 얼마 돼? 시작. 4K 제곱 이퀄 2A 제곱 나오죠. 조금만 제곱하면 4K 제곱 이퀄 2A 제곱 이렇게 나오고 양변 2로 나누면 2K 제곱 이퀄 A 제곱이니까 여기 또 봐. A 제곱도 짝수지. 여러분 제곱해서 짝수면 A도 짝수지. 그럼 어떤 결론이냐면 A도 짝수고 B도 짝수야. 그럼 절대로 얘네들은 약분,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야. 왜? 서로소라는 이 조건에 위배되는 거예요. 서로소일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시작. 없다가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이 가정 자체가 시작 모순이다. 가정의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지.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 유리수란 가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유리수 세개에서 아무리 찾아도 얘가 산다 안 산다. 유리수는 아니구나. 그럼 얘는 무슨 수예요? 무리수 끝. 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정보만 직접 언제까지 해봤는데요. 그렇게 어른한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돼? 귀류법, EBS를 열심히 들어서 귀류법이라는 걸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리수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으니 얘는 어떤 세계? 무리수의 세계에서 살고 있겠구나.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뭐라 그래요? 귀류법, 간접증명법 중에서 아주 유명한 간접증명법이에요. 뭐라 그런다고? 귀류법. 이렇게 여러분에게 귀류법을 살짝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제 4번이니까 똑같이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예제 5번은 다음을 증명하시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것도 증명이긴 증명인데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이런 증명은요. 실수에 뭐에? 실수에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다. 이게 바로 실수의 정의잖아요. 제곱해서 0보다 커나 같은 수를 사람들은 실수라 그런다고. 이 실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 형태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얘를 제곱 형태라는 것은 식을 제곱한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정도는 배워봤을 수 있겠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이 뭐였어요? 반의 제곱. 1차 항계수의 반의 제곱이었거든. 그래서 이거의 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반의 제곱. 계수가 얼마야 여러분? 1이잖아. 1의 절반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여기다가 4분의 1 B제곱을 먼저 쓰는 거야. 이렇게 4분의 1 B제곱. 그럼 얘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돼. 그 이유는 금방 알아. 그러면 얘랑 좌변끼리 같아 달라. 얘는 뭔데? B제곱인데 얘는 4분의 1 B제곱이니까 같아지려면 뭐만 같으면 돼? 그렇지. 4분의 3 B제곱을 추가시키면 같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 좌변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 이거지. 됐죠? 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이용하고 싶다니까. 얘가 실수의 제곱이라는 걸 이용하고 싶다니까. 얘가 왜 완전 제곱식이에요? 얘는 뭘 제곱한 거야? A를 제곱했고 얘는 뭘 제곱한 거야? 2분의 1 B를 제곱했으니까 A 플러스 2분의 1 B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구나. 맞아? 거기에다 4분의 3 B제곱을 더했을 뿐이잖아요. 4분의 3 B제곱. 그럼 끝났네. A와 B가 모두 다 실수라 그랬으니까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실수에다가 실수를 더해도 실수죠.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0보다 커 나갔죠.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얘도 0보다 커 나갔죠. 0보다 커 나갔던 거에다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얘 또한 0보다 커 나갔죠. 0보다 커 나갔던 거랑 0보다 커 나간 걸 더했으니까 전체적으로도 0보다 커 나갔죠. 증명 끝.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단원에서 증명하는 이런 걸 사람들은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절대 부등식이 나오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커 나갔다는 걸 이용한다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 명제라는 단원이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함수로 넘어갈 텐데요.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다음 시간에 함수 가기 전에 지금 여기 안 나온 것 중에서 산술기하라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2학기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오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절대 부등식이 여기는 예제로는 안 나와 있고 유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완벽하게 해드리고 산술기하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음 과정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